그쵸? 그래서 여기가 요걸 분모에다 곱하면 요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래서 분모는 1 돼요. 1. 드디어 좀 계산할 만하네요. 그죠? 드디어 계산할 만하네요. 자,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1로 합시다.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갈 거예요.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n 집어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결과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열을 배운다는 건 규칙을 배운다는 거고, 규칙을 배웠다는 건 지울 때도 규칙적으로 지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에 앞에 게 누구랑 지워져? 두 번째 항에 뒤에 거랑 이런 식으로 지우면 돼요. 얘도 앞에 게 뒤에 거, 앞에 게 뒤에 거, 앞에 게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 값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나오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 루트 해봐야 무한대죠. 그죠? 이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같은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는 사실은 달라야겠죠. 부호는 달라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유리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금 신경 쓰세요. 선생님은 자세하게 풀어줄 텐데 만약에 좀 감각이 생겨서 선생님 좀 감각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푸셔도 돼요.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왜 없지? 안 보이네. 자, 다른 걸로 합시다. 자, 어떤 거냐면 네 번째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수열이 있어요. 이거는 말은 좀 어려워. 말은 좀 어려우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해석하고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짝수항까지. 그래서 그거를 짝수항까지니까 2n까지 더한 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홀수항까지 더한 값을 구해요. 이건 플러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알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혀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항까지 구해보고 101항까지 구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짝수항까지 구하고 아니면 99항. 짝수항까지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홀수항까지 더하는 거. 알겠어요? 그 결과를 리미트 아이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좀 고칠 수 있어요? 이 앞에다가 리미트 쓸 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썼어야 될 것 같아.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고마워요. 자, 짝수항까지 더한 결과를 극한으로 보낸 거와 홀수항까지 더한 결과를 극한으로 보냈어. 그랬더니 그 값이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 그 값이 다르면 발산이에요.
이건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을 수렴에 발산해.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봅시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반드시 예제를 봐야지만.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됐죠?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2n까지 더할 거예요. 2n까지 더하면 S2n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를 두 개씩 묶어. 그러면 한 항에 두 개씩 들어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n개의 묶음이 되면 총 2n개가 되겠죠. 하나에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10개 하면 20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n개는 n개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첫 번째 묶음에 1이죠. 두 번째 묶음에 여기서부터 읽을까? 2, 3이지. 세 번째 묶음은 3, 4죠. 이렇게. 그러니까 n번째 묶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지만 K는 1부터 N까지 해서 N번째 묶음은 K번째 묶음은 어떻게 되냐면 KK 플러스. 여기가 K고요. 여기가 하나 더 커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같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보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S2n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이 결과는 이걸 쫙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가 맨 마지막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써줘야겠지. 5분의 4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사실은 괄호를 묶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n 들어가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요거는 요 합이니까 여긴 좀 빨리 풀게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앞에 거 뒤에 거랑 지워지고 여기서도 앞에 거 뒤에 거랑 지워지고 앞에 거 뒤에 거랑 지워지고 앞에 게 뒤에 거랑 지워지면 요게 남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남냐면 앞에 하나 남아요. 2분의 1 남고요. 마이너스 뭐가 남냐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 남아요. 됐죠? 모르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다시 첫 글자가 다시 풀어줄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어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여기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예요, 그죠? n으로 나누면 맞아요? 요거 뒤에 거 1로 가는 거 보여? 요거 1로 가요. 요거 1로 가요.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아직 그냥 한 번에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S2n에 관한 거, S2n 마이너스 1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하나 빼. 2분의 1을 빼고 2분의 1을 빼기 시작하면 일단 여기가 하나니까 홀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2n까지였으니까 이거 하나 뺀 거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여기까지예요. 됐습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몇 개씩이야? 두 개씩 묶고 여기 맨 앞에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지.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홀수계예요. 홀수인 건 맞죠? 굳이 하자면 봐. 여기가 아까 여기까지 한 개가 2n개였지. 2n-1이면 여기까지일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건 얼마가 돼? 이거 0되고 이거 0되고 다 0되잖아. 이건 보낼 것도 없네. 얼마야?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따라서 발산이에요. 간혹가다 같은 애도 있어요. 문제에서 괄호로 묶여 있으면 그냥 그 괄호를 쪼개서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괄호로 두 개씩 묶여 있으면 반드시 얘는 짝수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괄호로 묶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두 개 괄호로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기하극한 값은 걔는 항상 두 개씩 묶여 다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지금 질문. 문제를 좀 더 풀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네요. 여러분 책의 급수가 로그가 포함되어 있으면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시면 돼요. 기억해요? 로그가 뭐 5번째 할까요? 이것도 지금 뭐 특징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쵸?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좀 감각적으로 보면 이걸 시그마 K로 하는 것보다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항부터 n항까지를 쭉 나열해서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건 앞뒤가 해결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1항부터 n항까지 좀 써보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로그 2에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이렇게 풀면 좀 그런가? 일단 i식을 변형해 봅시다. 요거 갖고는 뭔가 예쁘지 않으네요.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변형해 보면 요 식만 변형해 봅시다. 요 식만 변형을 해보면 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하면 그러니까 통분을 하면 여기가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근데 1은 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합차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차를 먼저 쓰세요. 합을 뒤에, 큰 거를 뒤에 쓰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1의 제곱에 하나 빼면 n 되고 하나 더하면 m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저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따라서 로그 2에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로그 2의 하나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이건 그냥 다 대입해 본 거야. 했죠? 응. 자, 로그는 여기가 덧셈이면 진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곱해야 되죠? 이게 나중에 수업할 때 다시 합시다. 따라서 로그 2에 첫 번째 식을 쓰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 보자. 덧셈이 아니라 곱셈. 어때요? 예쁘네. 이 앞에 거 앞에 밑에 거 지워지고 여기 3 지워지고 4 지워지고 3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겠죠. 따라서 결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 여기는 그냥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극한 구하면 2분의 1 되지? 맞아요? 따라서 로그 2의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하나 내려와서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급수와 수열의 관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됐죠? 해봅시다. 급수와 수열의 관계. 어떻게 읽어? 급수가 수렴하면 알았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입에 달아 놓으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입니다. 자, 이게 명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참인 명제가 또 하나 있죠. 대우. 그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죠? 기억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도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대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대우는 이거의 부정이에요.
수열의 극한이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줄게. 0이 되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산을 증명할 때 써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역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이 여긴 통째로 알고 계셔야 돼요. 0이라면 급수는 수렴합니다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란 얘기는 0으로 가더라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알았죠? 알았어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자, 이걸 증명하면, 식으로 증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맞아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수렴해.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면 a는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합에서 sn-1로 빼서 구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제 수열의 성질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sn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근데 얘가 수렴하면 얘도 당연히 수렴하지. 같은 값으로 수렴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s 빼기 s로 해서 0이 돼요.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와 같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했는데 1 더하기,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인데 요건 안 써놔도 될 것 같아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 n제곱을 계속 더해나가. 그치? 계속 더해나가. 그래서 무한히 더했어. 그랬더니 거의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2라고 부를 수 있어. 왜냐면 2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무한대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부터 선생님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개념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무한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이 다음에도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근데 2가 됐는데 더해서 값에 영향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2로 수렴했다며. 2로 수렴했다는 건 더 이상 값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더하는 건 얼마여야 돼요? 더했는데도 값의 변화가 없는 값은 누가 있어? 0이죠, 0. 그래서 거의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했으면 그 값의 결과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값이 더할 건 계속 있는데 더의 값의 변화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를 더해야 돼? 0을 더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의미예요, 의미상으로는. 근데 이거는 좀 억지죠. 왜냐면 우리 무한대라는 개념이 사실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2에 아직 수렴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2에 수렴하려면 양이 아주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작게 나는 거야. 채워야 될 것도 우리가 보기에 거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좀 극한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러프하게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까지 더했더니 2가 됐어. 그 다음 더하는 건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수렴했으면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수열이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0으로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발산한다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막 예시를 들어준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 얘가 점점 어디로 가? 5분의 4, 6분의 5, 100 잘 생각해야 돼. 100분의 99, 1000분의 999, 만분의 9990 그렇죠. 1로 가야죠. 그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끝까지 생각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알았어요? 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1이나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0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0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무조건 발산한다. 알았어요? 이건 사실 볼 거 없이 발산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저성질을 이용하고. 그래서 웬만큼 이제 계산 안 하고도 발산하는지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n분의 1로 가는 경우에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어? n분의 1은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됐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발산이라 그랬어. 0이 된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수렴하면 0이 되어야 되지만 0이 됐다고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0이 되는 애 중에 어떤 애들은 수렴하고 어떤 애들은 발산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0이네? 수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해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나오지 않고 아주 몇 가지 그냥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낼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풀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확장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확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여기가 뭐가 됐든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이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얼마가 된다고? 이 모양의 값은 0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쁘게 생긴 애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어도 시그마 1부터 무한대가 수렴하면 이 안의 내용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잘 안 떠올라. 왜? 다른 문제 풀다 보면 계속 이거를 계산하게 되거든. 얘를 전개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가 나오면 뭘 해야 돼? 계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지? 얘가 나오면 계산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걸 딱 보고 너는 0으로 가겠구나 해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지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결과가 나와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수업을 정리합시다. 자, 급수의 성질인데 급수의 성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1항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했더니 알파가 되고 시그마 1항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더했더니 베타가 되었어요. 그쵸? 그때 첫 번째 상수가 더해져 있으면 상수는 빼서 계산해도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그지? 그죠? 맨날 했던 거라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무한대까지 더했어요. 어떤 거를?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더한 거를 다시 무한히 더했어. 그러면 그거는 각각 더해도
나누어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됐죠? 단 3번이 들어가요.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을 곱한 건 나누어서 곱셈으로 한 거랑 같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곱셈은 쪼갤 수 없어. 덧셈 뺄셈만 쪼갤 수 있어.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 쪼갤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곱셈 나눗셈 같은 건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없어요. 자, 저거는 예시 중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치? 맞아. 이게 왼쪽 거고 저기 오른쪽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냥 두 개만 넣은 거야. 얘는 1을 집어넣으면 A1, B1이에요. 더하기 시그마니까 A2, B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 1, 2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B를 B에다 집어넣으면 이거를 전개한 거야. 그래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지만 얘랑 얘도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덧셈이란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요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 약간 간단하게 하고 요 뒤에 문제들은 조금 풀어줄게요.